비자 플랜이라는 호주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멜번 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를 나눠볼 것 같은 경우에는 190 비자와 491 비자가 과연 뭔지, 그리고 190과 491 비자에서 필요한 스테이트 노미네이션이라는 게 과연 또 뭐고, 이게 주마다 과연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최근 주정부에서 이제 노미네이션을 발급한 데이터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호주에서 어떤 주로 이주를 하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도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밝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호주의 이민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제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0 비자라고 하면 일단 주정부 스폰 기술 이민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190 비자와 491 비자가 존재하고요. 190 비자 같은 경우는 즉각적인 영주권이고 독립 기술 이민 즉 189랑 비교를 했을 때 추가적인 점수 5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91 비자라고 하면은 이제 489 비자의 전신이고요. 그리고 491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은 외곽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고 추가적인 점수가 15점이 이제 부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상의 이점으로 인해 가지고 491 비자를 많이들 고려를 하시고요. 그리고 491 비자 같은 경우는 즉각적인 영주권이 아니라 191 비자로 추후에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비자입니다. 그리고 191 비자 같은 경우는 영주권이긴 하지만은 좀 특수한 외곽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를 하고 근무를 해야 된다는 이제 비자 컨디션이 붙는 비교적인 좀 특수한 영주권이기도 합니다. 2019년, 20년 회계연도에 이제 주정 발표를 한 거에 대해서 이 민성에 요청을 했고 발급을 받은 자료인데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 경제 규모에 비해서 5,000개가 발급될 정도로 굉장히 좀 활발하게 활용을 한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020년 3월 그래서 한 두 달 전에 각 주별로 주정부 지명을 한 숫자인데요. 뉴사우스웨일스는 당연히 748개로 많았고요. 퀸즐랜드도 많았고 또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도 놀랄 정도로 많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빅토리아 같은 경우는 비교적 218개, 대략 타즈메니아랑 비슷한데 이거는 빅토리아는 아시다시피 세컨 웨이브가 왔기 때문에 좀 이런 기술 이민을 위해 주정부 스폰을 많이 발행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세컨 웨이브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극히 제한적인 자료기는 하지만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뉴사우스웨일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빅토리아 이렇게 네 가지가 이민을 고려해 보기에는 가장 기술 이민을 고려해 보기에는 좋은 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기에 이제 시드니가 있는 뉴사우스웨일스 같은 경우는 경쟁이 높기 때문에 좀 노미네이션을 받기 위해서는 점수가 많이 높아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2019년 노미네이션을 받은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글쎄요, 뉴사우스웨일스가 이제 남호주라든지 퀸즐랜드에 비해서 그렇게 특히 높지도 않거든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91이라든지 190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정부 스폰서를 이제 주정부의 노미네이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는데 특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은 경우 레지던스 리ኳ이먼트라고 그 주에 거주를 했었어야 된다는 조건이 많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남호주에서 이제 어떤 특정한 직종을 통해 가지고 이민을 고려하시려고 하면은 이제 이제 공부도 거기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약간 이제 고용주라든지 이런 좀 기반을 미리 가셔서 다지시면은 이런 레지던스 리ኳ이먼트뿐만이 아니라 혹시 기술 이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482라든지 여러 가지 좀 다른 경로를 고려해 보는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호주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현재 호주는 건강에 대해서는 잘 대응을 했는데 그럼 우리 앞으로는 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전에 우리가 다시 대응을 할 것인가?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면은 the next page 호주의 경제 리커버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호주 이민위원회에서. 자, 그 이민위원회에서 제안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좋겠구나를 좀 큰 거시적인 안목에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게 총 제안한 거예요. 연방정부
이민위원회에서 호주 이민성은 지금 현재 레이버 마켓 테스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호주의 고용주들이 외국인을 고용할 때 왜 굳이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고용하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합니까? 여러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까를 보여주세요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축소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얘기해요. 이유가 뭐냐면 현재 어떤 특정 직업군들은 사람들 못 구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한두 달 보내야 돼요. 그런 시간들을 좀 없애달라 이런 게 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현재 호주 고용주들이 외국인을 고용할 때 스킬드 펀드라는 걸 해요. 그게 한 4천, 2천, 뭐 4,800불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조금 면제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예, 그 의견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현재 고용주 스폰 비자가 너무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지 내가 비자를 받을 수 있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분명히 해달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현재 고용주 수법 비자의 문제점은 뭐냐면 한 사람의 고용주 밑에서 하나의 일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 하나의 고용주 밑에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좀 더 확대하면은 여러 명의 고용주 밑에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 있다. 비자를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그게 이민위원회의 발표입니다. 또 그 다음에 뭐냐면 지금 현재 호주 연방정부에서 만드는 게 이제 프라이어리티 리스트인데 기존에 있는 뭐 미들텀하고 숏텀하고 리저널 빼고 그 중에 프라이어리티는 가장 우수한 그러니까 필요한 직업군인데 그 안에 지금 셰프도 넣어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레스토랑 매니저까지. 예, 지금 현재 그쪽 섹터가 정말 사람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지금 현재 이 직업군 자체가 현재 상황을 빨리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리커버리를 보통 2024년, 2025년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 사이에 어떤 직업군을 좀 더 많이 뽑아야 되냐면 건축기사, 토목기사, 뭐 전기기사, 자동차 정비, 그다음에 요리, 목수, 뭐 전기기술자, 그다음에 호스피탈리티, 뭐 매니저, 뭐 그런 포지션, 그다음에 건강, 그다음에 트레이드, 무역, 그다음에 그 농업, 그다음에 제조업 섹터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좀 많이 좀 빨리 필요하다. 이쪽 직업군들을 조금 빨리 뽑아라. 그리고 그다음 뭐냐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했던 왜 7월 달에 많은 직업군의 변화가 생길 거냐면 지금 쇼텀 스킬 비자, 미드텀 스킬 비자, 리저널 스킬 비자가 리뷰가 필요하다. 리뷰. Needs to be reviewed as soon as practical. 뭐냐면 최대한 빨리 하세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호주의 경제적 위기, 그다음에 고용시장의 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빠른 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7월 달에 거의 100%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또 호주 이민위원회는 기술 이민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비행기 편이나 그 호텔 격리 시스템을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현재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호주 정부는 지금 글로벌 마케팅 이제 광고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민위원회에서는. 왜냐하면은 특히 지금 현재 그 경쟁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뭐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이런 나라들과 경쟁을 해서 뭐 탤런트 사람들과 그다음에 그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이 기회를 그다음에 놓치면 안 된다. 그들에게 뭘 얘기해 줘야 되냐면은 이 호주는 다양한 기회가 있는데 살기 좋고 일하기 좋고 머물기 좋은 나라인 것을 강조를 해서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게 이 이민위원회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아시겠죠? 원장님 밑에 따라서 남았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호주 이민위원회의 입장은 이민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단지 스콧 모리슨의 개인 정치적인 그 스케줄이 내년 5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한되고 있는데 원래는 원칙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년에는 올해 17만 5천 명, 내년에 뭐 18만, 19만 명 이런 점진적으로 증가를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그 선거 때문에 올해도 16만 명 하고 내년에 20만 명으로 늘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슈가 이민하고 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각 주마다 인터널하게 인구 이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퀸슬랜드 유입이 가장 많다. 그게 조금 주의가 할 필요가 있다 정도입니다.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개인적으로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상담을 원하면 저희 실배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컨택을 할 거거든요.
그때 한 번 더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